자, 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이 편한 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여기가 딱 보면 민간 분양 같지만 공공 분양입니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브랜드 네임밸류 자체는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LH나 안단테 꼬리표가 붙지 않은 이러한 공공 분양은 아파트가 잘 지어지기만 한다면 근처에 있는 민간 건설사의 민간 분양 아파트랑 크게 시세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여기에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다 3억대에 나와서 자금적으로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제한사항을 보면 여기는 공공분양으로 들어가고요. 정확히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입니다. 검단은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인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50% 우선 배정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거주하신 분들한테 배정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해서 많이 저렴합니다. 전매 제한은 8년에 걸리고요. 거주 의무는 3년에 걸립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리게 되고요. 거주 의무는 입주 시점부터 카운팅 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전세는 줄 수 없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어요. 12월 17일에 나왔고 특별공급 접수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12월 27일에 특공 접수, 12월 28일에는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월 4일에 있고요. 정당 계약은 2월 21일부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공분양은 정당 계약을 한참 뒤에 하는데 여기는 그나마 조금 빠른 편이고요. 좀 더 자세히 사업 개요를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 들어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13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 822세대인 아파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부 다 5구 타입으로 구성이 돼요. 많은 분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죠. 보통은 84 타입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는 5구 타입 같은 소형 평형이 아니라 차라리 대형 평형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 저축 총액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구 타입의 경우는 소득이랑 자산을 모두 보기 때문에 소득 자산이 높으신 분들은 여기에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점이 조금 낮더라도 소득 자산 조건을 충족하시고 5구 타입에서 생활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려보실만 합니다. 주택 타입을 보면 5구 A, B, C로 나뉘고요. 정말 특이하게도 5구 타입 펜트하우스 물량이 있습니다. 저도 5구 타입을 펜트하우스로 설계한 건 처음 보는데요. 뒤에서 평면도 보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대림건설은 1군 브랜드라서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물량 자체는 얼마 많진 않아요. 5구 P1이 1개, 5구 P2가 2개 물량이 있고요. 5구 A 타입이 주력으로 들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특별공급 물량이 85%, 일반 공급 물량이 15%가 배정이 됩니다. 특별공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공공분양을 잘 노려보시면 좋고요. 입주 예정 시기는 24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략적인 분양가를 보면요. 자, 5구 A 타입의 경우가 5층 이상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에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납부하시고요. 그리고 중도금 60%, 나머지 잔금 30%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웬만하면 4차까지는 나올 텐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자세히 보면 중도금 대출은 확실하지 않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사업주체에서 중도금을 알선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조금 방어적으로 적어 놓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중도금 대출은 크게 무리 없이 실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은 그때 시점에 가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쉽게도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리스크는 짊어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리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의 경우는 민간 분양보다는 연체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운데요. 보통은 3회까지도 연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5회차, 6회차는 중도금을 연체하셔도 되고요. 연체 이자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6.5%의 연체 이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주 시점까지 끌고 가시고 입주 시점에는 잔금 대출을 실행하셔서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최고가 분양가를 보게 되면 5구 ABC 전부 다 3억대죠. 3억 중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펜트하우스 물량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정말 착하게 나왔죠. 4억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왔습니다. 내가 자금은 많이 없는데 가점이 정말 높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펜트하우스 노려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이 펜트하우스 물량 자체가 희소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짜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5구 타입 펜트는 정말 희귀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를 보면 5구 ABC는 한 700만원 선, 5구 펜트하우스는 900만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요 정도 금액을 더해 주시면 총 금액이 나올 것 같고요. 자, 대략적으로 5구 타입 분양가를 한 4억 정도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당첨되실 분들이 뭐 3분밖에 없지만 그분들은 조금 더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계약금 계약하실 때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40%까지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20%는 웬만하면 연체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4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만에 하나 연체가 안 된다고 하면 1억 2천까지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 시점의 자금 계획을 보면 입주 시 KB 시세가 한 5억 5천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잔금 대출은 최대 40%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총 2억 2천이 나오고요. 4억에서 2억 2천을 빼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되겠네요. 내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시면 웬만하면 한 2억까지는 다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22년 1월이 되면 DSR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잔금 대출이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하신 분들은 최대한 1월로 넘어가기 전에 12월 달에 청약 당첨에 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거주 의무가 3년 붙어 있어서 전세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자금 계획은 입주 시까지는 4천만 원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긴 하는데 나중에 입주할 때 한 2년 반 뒤에는 최소한 2억 정도의 자금은 있으셔야지 안전하게 자금 계획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입지 환경에 대해서는 앞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만 보자면 백인역하고는 가깝지는 않습니다. 도보로 이동하게 되면 20분에서 25분까지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장점으로 보면 초등학교, 발산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이 개교 예정입니다. 여기 개교하게 되면 완전 학구는 정말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현재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당지구 구도심 인프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검단 신도시 내에서는 이 백일역, 백이역, 백삼역이 중요한데요. 이 백일역하고 거리가 먼 건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백일역까지만 가게 되면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공항역에서는 5호선하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이 정말 안 좋지만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연장이 되면 조금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TX-D가 들어오면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만 어디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것보다 중요한 언제 될지가 모릅니다. GTX-D는 정말 기약이 없어요. 그래도 새롭게 구성되는 신도시는 어떻게 해서든 교통수단을 넣어주긴 할 겁니다. 위례 신도시만 보더라도 지금은 지하철이 없는데 트램하고 위신선 이런 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면은 어떻게 해서든 교통은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 실거주도 실거주인데 투자까지 생각하시고 들어가시기에 좋은 동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도에서 보게 되면 검단 신도시가 여기에 위치하죠.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일역이 이쪽에 들어오고요. 이 편한 세상은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발산초등학교 보이죠? 아래쪽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자, 여기서 역까지 거리를 한번 대략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거리를 재보면 이렇게 이동을 하죠. 도보로 가시게 되면 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도어 투 도어로 하시면 25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주변의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20평대로 해서 보면 신축 아파트의 물량은 거의 없고요. 오래된 아파트 풍림 아이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나오는 호가를 보면 3억 3천에서 4억까지
여기 딱 분양가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2004년식 아파트라서 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연식이 20년 차이 나는 분양가가 여기 호가이기 때문에 확실히 투자로서 메리트는 있어 보이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한신더유 보겠습니다. 현재 74 타입 나오고 있는 호가는 7억 수준에서 나오고 있죠. 이거를 59 타입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분양권 자체가 세금이랑도 얽혀 있고 뭐 다운 계약 하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정확히 이 호가를 시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안전마진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러한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나중에 입주할 때쯤 인프라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분양가의 한 2배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전세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뭐 전세 한 2억 정도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내년하고 내후년만 봐도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부정적이신 분들은 여기 전세 사시면서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본인이 잘하는 거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편한 세상 홈페이지에서 단지 배치도랑 평면도 이런 거 보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단지 배치도에서 향을 보면 다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물량을 보면 1410동 여기 꼭대기에 들어가고 또 1413동, 1412동 여기 꼭대기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펜트하우스를 좋은 동에 줬겠죠. 10, 11, 13동이 로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면 59A 타입 554세대로 굉장히 많죠.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동향, 남서향으로 빠지게 되고요. 발코니 확장된 것을 보면 마통풍 되는 구조고 방 3개에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빼고 복도에는 팬트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평면도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평면도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59 B타입은 130세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서향, 남동향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평면도를 보면 마찬가지로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긴 한데 주방에 창문이 있는 것 같죠. 조그맣게나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통풍은 되는 구조고 84A 타입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59C 타입 135세대 모집하고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서향하고 남동향으로 빠져 있고요. 근데 여기는 양창 타워형이 아니라 단창이라서 환기는 아무래도 판상형보다는 덜 될 것 같고요. 주방을 통해서 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워형은 드레스룸이 크게 나오기가 힘들고요. 복도에 팬트리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9 P1 한 세대 모집을 하고요. 59 타입인데도 굉장히 신기하게 잘 뺐습니다. 근데 59 P1 타입은 조금 무리하게 뺀 감이 있어서 앞전에 봤던 곳들보다는 방이 조금 작아 보이긴 합니다. 그 대신에 넉넉한 팬트리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59 P2 두 세대 모집을 하고 여기 평면도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주방하고 거실을 통해서 마통풍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고요. 방 사이즈도 신경 써서 넓게 뺀 것 같습니다. P1보다는 P2가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어차피 펜트하우스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높은 경쟁률과 높은 가점 커트라인으로 끊길 거라서 가점 낮으신 분들한테는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펜트하우스 물량은 진짜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 중에서도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59 펜트하우스 물량을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59 B타입이 또 확대해서 보니까 자 여기가 창문이 많네요. 마통풍 잘 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가 또 공공 분양이고 25평 분량밖에 없어서 청약 건너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 가점이 청약 시장에서 높은 게 아니라면 여기 단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본인 자금 계획도 세워보시고 내 가점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청약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적극적으로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